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인데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20여 년간 연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단 박기홍 단장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단 네.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곳입니까? 저희 현재 초미세먼지만을 연구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사업단이며 저희가 2014년 미래예부 지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단은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이 주관 기관이며 85억 원 정부 예산으로 총 3년 사업이며 약 180명의 연구원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최첨단 과학기술을 좀 바탕으로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마지막 3차년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단 만들어진 이유와 함께 지금 어떤 활동을 하신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업단에서는 이제 첫째로 국내 최초로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초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한국형 초미세먼지에 대한 상세 특성이라든지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는 개인용이라든지 실내용 초미세먼지 공기 정화 장치를 개발하고 있고요. 훨씬 기존 기술보다 제거 성능이 뛰어나면서 국민 부담이 적은 그런 정화 기술입니다. 예. 셋째는 이제 역학조사를 통한 초미세먼지 건강 영향 평가입니다. 다양한 취약계층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활용해서 초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평가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예보 능력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예보처럼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정확히 미리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업단에서는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한국형 예보 기법 개선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요즘에 이 미세먼지 대책, 특히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됐는데요. 초미세먼지 프로파일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네. 여기 직원분들은 다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사실 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라든지 발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미세먼지의 초미세먼지의 상세 특성 프로파일이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있어야 하고요. 예.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대기 중에 측정한 미세먼지의 특성 프로파일과 비교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추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문 인식을 통해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 다양한 한국형 미세먼지 상세 특성이라든지 독성 DB를 구축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두 가지 차이점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네. 많으시거든요.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미세먼지는 이제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모든 먼지를 미세먼지를 하고요. 예. 초미세먼지는 이제 미세먼지가 훨씬 작은 실제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유해성 측면에서 보면 초미세먼지가 훨씬 건강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뭐 심해봤자 황사 정도 예. 이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미세먼지 더 나아가서 초미세먼지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이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된 것은 아마 급속한 산업화와 자동차가 많이 증가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황사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90년대 후반 미국에서부터 미세먼지 연구를 시작하였고 뭐 20여 년 동안 미세먼지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미세먼지만 연구를 하셨는데 미세먼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부터 조금씩 짚어주시죠. 미세먼지는 이제 다양한 발생 원이라든지 생성 원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크게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 중에 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미세먼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태우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발생원에 따라 석탄 연소 입자라든지 자동차 배출 입자, 농작물 나무 연소 입자, 뭐 도리변 먼지 또는 2차 생성 유기 무기 입자 등 주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사실 수백 가지 이상의 다양한 화학적 성분이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지금 초미세먼지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초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정확한 오염원, 그다음에 생성 원인의 과학적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정확한 과학적 규명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불안을 또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세먼지 제거 기술이라든지 유해성 진단 기술, 미세먼지 예측빛 정보 관리 기술 개발 등으로 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세먼지의 정확한 오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는 이제 다양한 발생원 또 생성 원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의 대응 방법도 다양한데요. 일단 뭐 대형 발전소라든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제거 기술, 또는 이제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 또는 뭐 공기 도로변 먼지를 또 제거하는 기술 등 이 발생원에 따라 다양한 또 제거 기술 개발 및 활용이 또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1차적으로 생성하는 미세먼지와 또 2차적으로 생성하는 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1차원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이 사업단 분들은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더 바쁘신가요? 뭐 항상 바쁘고 있습니다. 항상 예, 바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힘든 점은 뭡니까? 이 사업단을 사실 운영하면서. 미세먼지는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려서 사업단에서 이제 개발하는 핵심 과학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실제 저희가 개발된 원천 기술이 실제 이제 국민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네, 지금 초미세먼지 제거 장치를 개발하는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들을 개발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저희가 첫 번째가 이제 개인용 마스크로서요. 기존의 황사 마스크보다 훨씬 성능과 숨쉬기 편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초미세먼지용 기능성 신소재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 신소재 마스크가 기능성 신소재가 이러한 초미세먼지용 마스크에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예. 현재 그리고 판매되고 있는 실내용 공기 정화 장치들은 사실 초기 구입 가격이 비싸고 계속적으로 필터를 교체하기 때문에 예. 유지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계속 이 제거 성능이 오래 유지되는 그러한 휴대용 정화 장치, 이게 바로 휴대용 정화 장치입니다. 예. 그리고 아예 필터가 없는 무필터 정화 장치를 개발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는 그냥 쓰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요건 정화 장치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휴대용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예, 이제 예. 작은 공간, 뭐 자동차 안이라든지 아. 조그만 공간 내에서 예. 자기가 직접 정화 장치를 틀어서 좀 깨끗한 공기를 어. 마실 수 있게 한 휴대용 공기 정화 이 장치. 몸통 쪽에서 빨아들여서 위로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몸통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자기 그 숨쉬는 공간으로 이제 깨끗한 공기가 나오게 하는. 보통 한 저 정도 사이즈면은 어느 정도 면적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자동차 그런 공간, 실내 아. 공간 정도 사이즈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 피해 저감 장치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이유 강조하신다면 어떤 점들로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이미 세계 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피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실제 또 국민이 실질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상세 특성, 또 유해성 그런 종합적인 진단 결과를 알아야만 실질적인 피해 저감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연구 또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네.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현재 사업단은 연구기간이 총 3년이라 이제 현안 중심의 단기 문제 해결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운 점도 있지만 향후 중장기적인 이제 미세먼지 과학기술 개발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또는 선진형 미세먼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과학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한다든지 친환경 에너지 사용, 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한 산업적 구조적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고 과학적인 자료를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마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예, 정말 이거 사회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 건강 그리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 그리고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단의 박기홍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